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47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47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은 그림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 도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시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도가 배치되어 있고 평면도는 어, 그 부분 단면도로 잘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각토상도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평면도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오리기로 그냥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면을 배치한 다음에 오리기로 작업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자, 템플릿 코.kr 매트릭에서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도면 관리의 스타일 편집키를 먼저 작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경계 ISO를 삭제한 다음에 도면 자원에서 경계와 제목 블록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작성한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 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뷰 큐브를 이용해서 뷰 큐브의 정면도 부분을 회전시키면 이런 형태로 정면도 모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적절한 위치로 가져온 다음에 우측면도를 배치하고 그 다음 평면도를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대각선으로 올려서 등각투상도까지 배치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니면 도면 뷰 대화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우클릭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등각투상도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자, 음영 처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도면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해칭 부분들을 가장 첫 번째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치수를 입력해야만 이 해칭 부분이 오류가 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면도 부분을 해칭해 보겠습니다. 정면도는 부분 단면도로 이 가운데 있는 파이 22mm 있는 구멍이 단면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대 부분이 회전 단면도로 단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도 부분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항상 주의할 것은 스케치로 부분 단면도가 지나가는 선을 스케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도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면 상태에서 스케치를 시작하고 제대로 된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하면 다른 도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거나 자, 그렇게 해서 스플라인으로 대략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스케치를 하고 나서 브레이크아웃 뷰를 하면 자, 뷰에 닫힌 프로파일이 있는 스케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스케치를 했지만 이 스케치 도면을 선택하지 않고 이 도면이 이렇게 빨갛게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면을 스케치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면에 스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케치를 시작할 때는
도면이 정면도 부분이 다른 도면을 한번 이렇게 선택했다가 정면도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완전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선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아래쪽 부분을 해서 오른쪽에서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이 V 체크박스가 오른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스케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결 모양의 선이 되도록 아래쪽 부분을 스케치하고 이렇게 둥글게 감싸는 스케치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위쪽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 주고 자, 이제 브레이크아웃 뷰를 해보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서 브레이크아웃 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면도 부분을 클릭하면 자, 브레이크아웃 깊이는 시작점으로 두시고 이 잘리는 위치가 우측면도에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까지 들어가서 잘라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이 특성점, 초록색 점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면을 투영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자, 스케치한 부분이 위쪽으로 4분의 1만큼 내가 선택한 이 중간 위치까지 시작점으로 여기서부터 앞쪽을 제거하고 단면을 표시하게 되는 뷰가 바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보강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작업해 보겠습니다. 보강대 부분은 스케치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동일하게 이 도면을 선택을 하고 나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형상 투영을 선택을 하시고 자, 형상 투영을 선택하시고 이 세로선을 하나 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이 도면의 크기는 바로 우측면도에 있습니다. 우측면도에 8mm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도면도 우리가 보강대가 8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를 클릭하고 자, 아래쪽으로 가로 길이도 8m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도 8mm 정도로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면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목깎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R2mm로 목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앞쪽 부분에서 이 부분이 2mm로 목깎이 된 것을 우리가 작업할 때 3D 작업할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목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D에서 자, 목깎이를 선택을 하시고 자, 목깎이 반지름이 기본으로 2mm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을 클릭하셔도 되고 꼭지점을 2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을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목깎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X 닫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목깎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해칭을 하시면 우리가 이 뒤쪽 선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에서는 이 뒤쪽 선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영역 해칭을 해버리면 스케치 마무리했을 때 이 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먼저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영역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역 해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했던 기둥이 바로 우리 스케치 마무리 버튼 옆에 보면
스케치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할 때만 선이 보이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가면 그 선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케치만 옵션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만을 눌러놓고 켜놓은 상태에서 자, 스플라인 아래에 있는 선을 직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만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까 삭제했던 부분의 선을 다시 이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역 해칭 채우기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한 영역을 클릭해주면 해칭이 됩니다. 해칭 간격이 좀 촘촘하지 않다면 축척을 이용해서 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면 바로 뒤쪽이 열려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외형선으로 표시되어야 되므로 스케치한 선을 굵기를 바꾸는 방법은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에서 자, 선의 가중치를 0.5mm로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 있는 해칭 부분이 작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쪽 부분의 선의 해칭도 간격이 조정하고 싶다면 해칭선을 더블 클릭하고 뭐 축척을 0.7 이렇게 주시면 동일한 간격으로 해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해칭 부분은 바로 이 우측면도의 부분입니다. 이 보강대 부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정면도랑. 그래서 자, 먼저 우측면도로 가서 필요 없는 선들은 가시성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강대에 해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면도를 반드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으로 이 세로선을 경사선을 투영을 주고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두 번째에 보면 직사각형 3점으로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설명과 같이 1번, 2번, 3번 순으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경사선을 적절한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선 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거리를 8mm로 입력해 주고 엔터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선 쪽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다시 8mm를 주고 엔터를 입력하면 우리가 경사진 사각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치 이동은 선을 클릭해서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도 동일하게 목깎이가 적용된 것을 2mm 목깎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 있는 목깎이를 선택을 하고 모서리를 2번 클릭하든지 아니면 선을 한 번씩 클릭해서 목깎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뒤쪽 부분을 제거하고 스케치만 옵션을 살려놓은 다음 선으로 뒤쪽을 다시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역 해칭 선택한 다음 영역을 선택하고 선의 간격 축척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0.7 정도로 조정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의 굵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자, 특성으로 간 다음 선 가중치를 0.5mm로 적용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자, 해칭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평면도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오리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기를 보니까 원형을 오린 것이 아니라 스플라인 형태로 자유롭게 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기는 약간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바로 이제 우리 브레이크아웃 뷰를 이용한 오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꼭 평면도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다른 도면을 한번 선택했다가 평면도를 선택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선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 옵션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그림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지금 이렇게 둥글게 감싸버리면 이 부분을 오리거나 뭐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 바깥쪽을 없애려면 없애는 쪽으로 영역을 잡는 것입니다. 자, 없애는 부분을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 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깊이 부분을 시작점이 아니라 관통 부품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관통 부품은 바로 이 스케치한 스플라인 선을 경계로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관통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은 바로 이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깊이에 있는 화살표를 선택하고 없애는 부분, 즉 이 선을 평면도에 있는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빨갛게 선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이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면도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면 처리가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중심선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들을 보시면 구멍에 있는 중심선이 있고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지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우측면도에 있는 이 구멍이 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면도 부분에 중심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석 메뉴에서 자, 중심 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그 다음 이 원의 큰 원의 이 부분을 중심 표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누른 다음에 자, 초록색 중심선의 초록색 점을 이용해서 중심선의 크기들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일자 중심선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자, 지금 정면도에 잘 보시면 선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10mm가 끊어지는 부분에는 이렇게 중심선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표시가 절단되어 있지 않다면 스케치로 이 선을 그린 다음에 치수를 주고 그 다음에 선의 특성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치 중심선 2등분을 선택해서 이런 부분에 중심선을 클릭하시면 중심선을 넣을 수 있고 ESC 눌러서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선 2등분으로 이런 부분 넣고 중심선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 2등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면 끝이 좀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연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일자 중심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중심선의 중간점이 잡히는 부분들은 스케치 중심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수를 하기 전에 해칭과 중심선들을 모두 작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정면도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스케치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를 선택하고 ESC 한번 누르겠습니다. 정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플라인 선으로 된 부분을
선으로 바꿔주고 형상 투영을 이 수평선 부분에 형상 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을 선택을 하고 이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추적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길이를 대략 한 6mm 정도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수를 이 세로선에서부터 이 선의 간격을 1mm 정도 주면 우리 이 폭이 8mm였기 때문에 이쪽도 1mm 간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치수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 있는 치수들을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시면 치수가 4-R10, 그 다음에 4-9, 즉 구멍이 이 반지름 9mm 반지름으로 4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 기호가 있고 이 반지름은 우리가 4.5가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참고 치수로 R로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9mm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치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이라고 되어 있고 반대쪽 중심선이 없다는 것은 이 치수가 대칭으로 반대쪽에서부터 26mm 간격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고, 즉 이 등각투상도에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26mm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 80mm가 있다는 것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반대쪽에 있는 등각투상도에서 반대쪽에까지 중심 거리가 80인데 반대쪽을 생략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확대한 다음에 자,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홀을 초록색 점을 피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4-R10인데 중심으로부터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지선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고 자, 텍스트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앞에다가 4-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9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선과 점을 클릭해도 되고 선을 클릭해도 됩니다. 좀 길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동일하게 4-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간격을 좀 더 넓게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다시 선택하고 이 부분 자 R5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나서 자 치수값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R 가로로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 누락한 것이 여기도 지금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선 위에서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추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부분인데 다음 부분은 치수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치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부터 치수를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끝점 두 번째 점을 이 부분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수를 가져옵니다. 자, 클릭하고 자, 이때 치수값 숨기기 하시고 80을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싫으시다면 두 번째 있는 정밀도 및 공차에 가시면 화면에 표시된 값 재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되어 있는 것을 80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자, 치수 보조선이 이제 없어야 되므로 치수 보조선 위에서 우클릭하시고 치수 보조선 숨기기 해주고 그 다음 화살표가 내가 첫 번째 선택이 이 점을 첫 번째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왼쪽이 두 번째 화살표가 됩니다. 그래서 치수선 위에서 우클릭하고 두 번째 화살표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없음으로 바꿔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치수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이쪽 부분입니다. 자, 이 중심과 아래쪽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자, 정밀도 및 공차 탭에서 화면 표시된 값 지정을 26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쪽 지시선이 없어야 되므로 치수 보조선 위에서 클릭하고 치수 보조선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치수선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 두 번째 화살표 편집을 선택을 하고 스타일을 없음으로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화살표 치수 문자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숫자를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도면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의 치수 5가지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는 마지막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면도부터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우측면도의 치수는 8mm, 8mm 두 군데와 전체 60mm,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R 2mm 목깎이 반지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면도로 가겠습니다. 자, 치수 이용해서 자, 전체 치수가 60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중심선까지 높이가 50 플러스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면 치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클릭해 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뒤에 있는 특수문자 플러스 마이너스 특수문자 입력하시면 되고 숫자 0.0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8mm와 반지름 목깎이 2mm 반지름입니다. 자, 그래서 치수 선택하시고 이럴 때는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선을 끝점과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8mm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깎이 반지름은 특성점을 피해서 클릭하고 자, 우클릭한 다음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지선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치수는 선과 선을 클릭하고 자, 옵션을 쓰겠습니다. 우클릭해서 화살촉 내부를 외부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서 배치해 주면 됩니다. 자, 문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ESC 눌러주고 이 치수 8을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개의 치수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면도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면도 치수 아래쪽에 있는 중심에서부터 50, 12mm, 100mm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 선택하시고 끝점 50mm입니다. 그 다음 중심이 아니라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12mm이고 그 다음 전체 치수가 100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가 10mm. 자, 표면 거칠기 기호들이 들어가야 되므로 좀 더 간격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높이가 67.5 참고 치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68로 나오지만 입력한 다음에 정밀도 및 공차로 가서 1차 단위를 소수점 첫째 셀까지 바꾸어 버리면 67.5가 나오게 되고 참고치수이므로 가로를 앞뒤에
가로를 입력해서 참고 치수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 5mm와 반지름 R 2mm 입력하겠습니다. 자, 치수 선택하시고 이 선과 우리가 치수가 중심 외형선 이 선까지가 바로 5mm입니다. 5mm 입력해주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반지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치수 유형 치수 유형이 아니라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시선 선택한 다음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치수는 중심 파이 22H7과 파이 35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을 두 군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커서를 제일 앞으로 보내고 자, 아래쪽에 있는 파이 그 다음 H7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반지름 이 끝선을 클릭해서 파이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다음 치수는 위쪽에 있는 29mm가 되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위쪽에 있는 부분에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치수 작업들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수가 모두 완료되었으면 표면 거칠기 기호와 형상 투영, 그 다음 형상 공차, 그리고 표면 텍스처 기호 등에 대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형상 공차를 입력하기 전에 거칠기 기호들을 모두 입력해 보겠습니다. X 두 군데, Y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곡면에서 표면 텍스처 기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입력되는 위치를 클릭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계속. 자, X 모양이 이 첫 번째 X 다시 칸에 X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X가 되면 확인합니다. 자, 또 X가 있는 곳을 먼저 보고 X를 모두 입력한 다음에 다른 곳을 입력하면 편하겠습니다. 이제 X가 없고 Y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클릭, 우클릭 계속. 자, 이번에는 X가 아니라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Y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클릭 계속 Y 입력됩니다.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이제 W가 있습니다. 우클릭 계속 W 클릭 우클릭 계속 W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 20H7은 좀 간격을 옆으로 조정해서 문자가 겹쳐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기호들이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 공차 부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형상 공차는 자, 파이 22H7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의 아래쪽을 펼쳐 보시면 형상 공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형상 공차를 선택하시고 입력하는 방법은 끝점에 맞추는 방법도 있고 끝점을 피해서 입력한 다음에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점을 클릭하고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기호를 선택해보면 기호가 사선으로 두 개가 된 평행입니다.
그리고 공차값이 파이 0.009이므로 기호 앞에 기호를 선택을 해서 파이 아래쪽에 있는 파이 선택한 다음 0.009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은 A 문자가 되는데 바로 이 데이텀란에 대문자 A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움직이는 방법은 이 초록색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 공차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텀 부분입니다. 데이텀 부분은 10 치수를 옆으로 살짝 더 옮기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상 공차 옆에 바로 데이텀이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텀을 선택하시고 데이텀이 입력될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주고 아래쪽으로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자, 데이터 문자 A가 표시되면 확인을 해줍니다. 자, 조절점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세울 수 있고 거리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치수와 데이터, 형상 공차들이 모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수직이 안 맞는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라도 선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간격이 잘 맞지 않으면 이 점을 이렇게 옮겨주고 위쪽에 있는 수직을 다시 조정해서 수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위쪽에 있는 숫자와 주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1과 표명기호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위쪽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메뉴를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쓰는 방법은 이응과 한자 키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응 한자 키를 누르시고 펼쳐보시면 숫자 1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블록으로 잡은 다음에 글씨 크기를 7포인트 정도로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자,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적절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동시켜주고 표면기호 다시 곡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호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없으니까 삭제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WXY입니다. 순서대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시고 우클릭 계속. 자, 닫힌 모양의 W 확인. 다음 두 번째 클릭 계속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Y. 자,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닫힌 모양 문자는 X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주소 부분입니다. 자, 주소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입력해서 클릭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복사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왼쪽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자, 주소, 도시대고 크기를 뭐 한 5포인트,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들은 크기를 3.5포인트로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왼쪽으로 조금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면도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위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주소를 이렇게 줄 간격을 주기 위해서 주소를 엔터를 쳐서 주소를 좀 이렇게 넓은 간격으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면이 모두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과제명은 임의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락된 것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이제 출력을 위해서 저장한 다음에 감독관에게 출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자, 과제에 47번 과제 2D 도면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면 작업이 모두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7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